영상이 끊겨서 미안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지금 콜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탄산, 특히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H2O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주입을 한 겁니다. 근데 얘는 보통 H2O는 극성 분자잖아요. 얘는 H에 H가 이렇게 구분형이 극성 분자고요. 얘는 무극성 분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극성 분자에 일단 무극성 분자를 강제로 녹인 겁니다. 압력을 가해서. 우리 용해할 때 배웠죠. 첫 번째는 극성과 극성끼리는 잘 녹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극성과 무극성끼리도 용해가 잘 된다고 했죠. 근데 세 번째, 극성과 무극성은 그쵸, 용해가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요거를 배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잘 안 됩니다. 근데 강제로 압력을 가하면 실제로 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압력을 높이면요, 극성 분자에 무극성 분자가 이제 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용해가 되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얘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밖으로. CO2가 밖으로 자꾸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부에 기체가 조금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고요. 이 기체가 채워지면 부피가 생겨서 이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도 쉽게 찌그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원리와 이제 관련이 있고,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알루미늄 캔이라고 할게요. 알루미늄 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철캔. 자,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알루미늄 캔은요, 자, 내부에 기체가 특히나 이제 탄산 기체죠. 기체가 들어있어서, 내부에 기체가 들어있어서 외부의 충격에도 물리적인 충격에도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철캔은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철캔은 내부에 의한 내부 기체에 의한 내부에 있는 내부의 기체에 의한 압력이, 여기 써보세요. 기체에 의한 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반에 용이한 이제 물리적으로 강한 이제 철캔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해도 하니까 이 문제 말고도 요거 한번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 그래프를 두 개 정도 이제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y축을 용해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도 용해도라고 표현해 보고, x축을 이제 온도라고 해볼게요. 온도. 자, 왼쪽은요 고체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그려보시고, 오른쪽은 기체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그려보세요. 차이점이 뭐였죠? 고체는요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근데 기체는 어때요? 온도가 올라가면 활발해지죠. 입자 운동이. 그러면 그렇죠? 용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가 이제 잘 돼요.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가 잘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혼합물에 분리할 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곡선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 보통 이제 얘가 NaCl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였어? 질산칼륨이었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분리하는 방법이 뭐였죠? 분리하는 방법? 그렇죠. 요 지금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이제 분별 결정법을 사용했다. 분별 결정. 얘는 뭐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것과 작은 것을 이제 분리하는 분리 방법이었고, 재결정은 뭐였어요? 재결정은 순수한 고체 혼합물을 분리해서 순도를 높이는 거에 목적이 있었죠. 용해도 하니까 요게 생각나요. 이런 것도 정리를 잘 해두시고 문제 6번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문제 7번 넘어가시고
열량계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열량계는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열량계. 열량계는 할 이야기가 좀 있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5분 정도 안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다음 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이 자료는 그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는 그 게시판 밑에 다운 받으셔서 같이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열량계와 관련해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간이 열량계부터 할게요. 간이 열량계. 그 다음에 이제 통 열량계라는 게 있는데, 자, 간이 열량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그림 어떻게 그리시냐?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요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요렇게 하나 그려보시고, 요렇게. 자, 이렇게 용기를 하나 그려보세요. 용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채우겠습니다. 물을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용기의 이름은 이거 스티로폼이다. 용기 재질이 스티로폼 용기. 그리고 여기다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용지를 넣을 건데요. NaCl이나 NaOH 같은 물에 녹기 쉬운 용지를 넣어 볼게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일어나겠죠.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이제 변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량이 에너지가 방출될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어디로 새면 안 되잖아요. 열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 에너지를 막기 위해서 여기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아줘요. 뚜껑을 닫으세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완벽하게 밀폐되지는 않아요. 완벽하게 밀폐되지 않아서 이 간이 열량계는 사실 대충 그냥 열량을 이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나름 별명을 지어놨는데 얘는 대충 열량계입니다. 대충 열량계. 대충 열량계. 이건 선생님만의 비유입니다. 비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온도계를 이렇게 꼽아요. 온도계를 꼽겠습니다. 자, 근데 온도가 여기서나 다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동일한 온도를 오차 없이 재야 되기 때문에 용액이 골고루 이제 섞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용액을 저을 수 있는 젖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휘젓계라고 합니다. 휘젓계. 젖계를 하나 넣어볼게요. 얘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러면서 이제 물에서 이제 용액이 될 거야. 수용액이 될 거야.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눈에 띄는 에너지 변화가 뭘까요? 그렇죠.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 그래서 이 온도가 변했다는 건 용액이 에너지를 얻거나 아니면 잃었다는 이제 증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용액이 방출 또는 흡수한 열량이 있을 겁니다. 흡수한 열량, 에너지의 양이 있을 겁니다. 이 양을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제 재는 거냐면 실제 이 온도계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용액이 얻거나 흡수한 열량과 같다고 보는 겁니다. 흡수한 열량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량과 관련된 공식은요. 이제 Q는 뭐였죠? Q는 C 곱하기 M 곱하기 이제 델타 T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C가 이제 용액의 비열이 될 거고요. 여기 M이 용액의 질량이 될 거고 델타 T는 용액의 온도 변화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온도 변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류수를 드릴게요. 증류수를 200g 정도 드리겠습니다. 200g. 그 다음에 염화칼슘도 드릴게요. 염화칼슘 10g 정도 드리겠습니다. 10g. 자, 이렇게 녹였더니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변화가 있었죠. 그때 온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얘는 25도씨에서 33도씨로 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단 용액의 비열도 드릴게요. 용액의 비열은요 4.2줄 퍼 그램 도시. 4.2줄 퍼 그램 도시. 자, 1번. 자, Q를 한번 구해 보시고
자, 2번입니다. 2번. 자, 염화 칼슘, 염화칼슘 1g 기준의 열량은 얼마인지 구해보시고. 염화칼슘 1g 기준의 열량. 자, 첫 번째는 CMT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퀴즈. 우리가 만든 퀴즈. 요거 퀴즈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일단 얘는 CMT니까 자, CMT 써주시고, 자, 실제로 한번 대입해 보면, 자, 비열은 4.2줄 퍼 그램 곱하기 도시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질량 하셔야겠죠. 질량은 몇 그램? 210g이죠. 용액의 질량이니까. 자, 온도 변화는 여기 있죠, 그렇죠? 8도씨 정도 변화가 있었네요. 8도씨. 자, 그러면 얘랑 날라가고 온도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7056줄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시면 여기다 쓸까요? 자, 7056줄이 나와요. 됐죠? 자, 그런데 얘는 몇 그램 기준? 얘는 염화칼슘 10g 기준이에요. 10g에 얘는 10g의 염화칼슘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10g 염화칼슘 기준. 자, 근데 궁금한 건 뭐라고? 1g 기준이야. 1g 기준. 1g 기준이면 이거 좀 내려보겠습니다. 오호, 재밌죠? 자, 1g 기준이면 어떻게 되냐? 요 7056이라는 열량을 몇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쵸? 우리 10g 기준이니까 10g 나누시면 돼. 그러면 705.6줄 퍼 g이라는 1g 기준의 단위가 만들어지고 1g 기준의 열량이 계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문제 만들어 볼까요? 3번은 뭐냐? 자, 이론 값이 이렇게 써보세요. 이론 값이 732.4줄 퍼 그램 이래요. 일때 오차가 발생했죠, 그죠? 얘는 실제 실험값이니까 오차 발생의 원인은 일단 뭐가 있을까요? 오차 발생의 원인. 일단 이론값이 732.4줄 퍼 그램이 이게 이론값입니다. 근데 실험값은요 705.6줄 퍼 그램이에요. 실험값입니다. 누가 더 커요? 그죠?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 얘가 이론값이 더 커요. 그러면 실험값에서 뭔가 작게 측정이 됐다는 건데 실제로 작게 측정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비열은 아니죠. 일단 비열은 정해진 거니까 얘는 아니고, 질량과 부피는요 보통 이제 잘 변하기 안 줘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 실제로 온도 변화가 작게 측정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뭐 40도씨 이렇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33도면 7도씨만큼 이제 열 손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열 손실은 뭐냐면 일단 요 스티로폼 용기라고 했어요. 그죠? 스티로폼 용기 자체가 열을 흡수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스티로폼 사이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이 새 나갈 수 있다. 근데 완벽한 밀폐 용기가 아니니까 이 사이로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요 사이로 빠져나가고, 요 실험 장치 있죠. 요 실험 장치도 열을 이만큼 흡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열 손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완벽한 거야, 아니면 대충 되는 거야. 그렇죠. 대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열량계라고 쌤이 별명을 지어봤어요. 이게 이제 간이 열량계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재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대충 되지 않는 걸 이제 통열량계라고 합니다. 통열량계. 자, 통열량계도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다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얘도 용기를 하나 그려보세요. 용기를 하나 그려주시고, 용기를 그려주시고 여기 물을 이렇게 채워보세요. 물을 채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자, 그다음에 열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얘를 단열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닫을게요. 밀폐 용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를 용기의 재질은 이번에 스티로폼이 아니라 이제 단열 용기라고 할게요. 코팅이 아주 잘 돼 있는 단열 용기입니다. 열이 안 새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제 젖개가 이렇게 필요하겠죠. 젖개가 돌아가면서 이제 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온도 구배를 주는 겁니다. 균일한 온도의 분포를 균일하게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계를 하나 꼽아주시고 마찬가지로 온도계. 자 근데 여기는 주의하세요. 여기다가 조금 더 완벽한 열량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뭐냐? 강철 용기를 넣습니다. 강철 용기. 그래서 이 강철 용기 내부에 보통 이제 시료를 이렇게 담아놔요. 시료를 담아놔요. 시료는 보통 이제 탄소를 많이 씁니다. 탄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통 이제 연소 반응에서의 열량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산소를 어마무시하게 이제 주입을 많이 합니다. 산소를 어마무시하게 주입을 많이 해요. 산소를. 그다음에 점화 원도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점화선도 이렇게 꼽아줘요. 점화선 이렇게 점화선도 이렇게 꼽아줍니다. 점화선. 여기서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소 반응. 그래서 이제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실제 이것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세팅은 끝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방출 또는 이제 흡수한 열량이라고 할게요. 열량. 자 그럼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물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죠. 그죠? 그런데 잘 봐. 물의 온도 변화만 측정하면 안 돼요. 뭐도 측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 강철 용기의 온도도 변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방출 또는 흡수한 열량은 뭐냐면 여기서 물이 얻은 열량뿐만 아니라 이제 뭐도 해야 돼요. 통이 얻은 열량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통이 얻은 열량. 그러면 이제 여기에 총 열량이 나오겠죠. 물이 얻은 열량도 CMT긴 하고요. 그 다음에 통이 얻은 열량도 CMT입니다. 근데 여기서 각각의 얘가 물의 CMT죠. 물의 질량이고 물의 온도 변화고 얘는 그죠 통의 비열이죠. 통의 비열 이제 통의 질량 이제 통의 온도 변화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통에서의 요 비열과 질량을 보통 이제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열 용량. D로 보통 나타내요. D. 그래서 D는 보통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얘는 줄 퍼 그램 도시가 이제 비열이에요. 비열. 그럼 비열 곱하기 이제 질량이 될 거니까 여기 이제 비열 곱하기 질량이잖아. 그러면 질량이랑 질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줄 퍼 도시 이게 이제 연용량의 단위가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통열량계에서 이렇게 물이 얻은 열량과 통이 얻은 열량을 더해서 총 열량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는 통의 열 용량을 먼저 드려볼게요. 열 용량은 1.8kJ per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루가 한 4g 들어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은 2kg 정도 들어있다 할게요.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도 드릴게요. 온도 변화는 25도씨에서 한 35도씨 정도. 자, 이때 질문입니다. 이제 탄소 원자 1g, 에 방출된 열량, 연소 반응이니까 방출됐겠죠. 방출된 열량을 구하시오. 단 물의 비열도 드릴게요. 물의 비열은 4.2줄 per g 곱하기 도시입니다. 자, 그럼 이거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 Q는요. 자, 물의 CMT입니다. 그러면 물의 비열 4.2줄 per g 곱하기 도시. 근데 지금 물이 이제 킬로그램 단위잖아요. 그러면 얘를 똑같이 킬로그램을 바꾸면 되잖아. 이제 킬로줄 그다음에 킬로그램 곱하기 도시로 바꾸면 돼요. 자, 곱하기 그다음에 2kg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는 10도씨였습니다. 아까 10도씨. 자, 이거 더하기 통의 연용량이죠. 연용량을 1.8kJ per 도시 곱하기 통도 10도씨의 이제 온도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한 102kJ이 나옵니다. 102kJ. 근데 이 102kJ는 탄소 원자 4g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탄소 원자 1g 기준의 이제 열량을 알고 싶으면 실제로 102kJ를 몇으로 나누시면 돼요. 4g으로 나누면 1g 기준의 단위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25.5kJ/g이 될 겁니다. 25.5kJ/g. 그래서 여기 1g당 이제 얼마만큼의 열량이 필요한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열량계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통열량계는 여기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발은 영어로 뭐 익스플로전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밤 이렇게 합니다. 밤. 그래서 독일어로 봄베라고 합니다. 봄베. 통열량계는 봄베 열량계라고도 합니다. 봄베 열량계.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봄베 열량계라고. 아까 거는 요거는 대충 열량계는 쌤이 이제 비유만 한 겁니다. 비유. 봄베 열량계는 실제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열량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열량계와 관련된 문제들도 뒤에 넣어놨어요. 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숙제를 해오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